총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갔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그해 1월달에 제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서 완전 탕진하고 돌아간 거예요. 다 쓰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이 고약 해놓고 1월달에는 아주 웅대한 꿈을 다 적었어.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걸 루틴하게 해서 자기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잡수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 애들한테는 절대 못 보겠어요. 절대 못 보게. 그래 놓고 자기는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애들한테 책 읽는 거, 책 읽도록 해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누가 스토리를 만든 것 같은데 천진난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마지막 다 그려놓고 배신자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중학범 수용소에 가서 가장 흉악한 얼굴을 보고 유다를 그렸다는 거예요. 영화는 다 한글로 돼 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 한국의 누구, 이 사람은 이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어. 그런 것. 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통 이제 챗GPT-4에다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할 때 챗GPT-4를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기획 때문에. 뭐 회장 앞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있는데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챗GPT-4에다가 여기 형들 가족들하고 좀 잘 하시고 또 요즘 금기어 아시죠? 금기어 아시죠? 기업의 비전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비전이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상도는 그림으로 일정 일정 기간이 정해진 중기 또는 장기간 내에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분이 지금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다 봤어.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자신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치유지도자협회 사무처장 박성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산림치유지도자협회 2025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보고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2025년도 정기총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이미경입니다. 먼 길, 매년 보면 먼 길 오시느라 아침에 일찍 너무나 힘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할애해서 오셔야 되는 거라 제가 올해 욕심을 좀 내서 ESG 강연을 좀 만들어 봤는데 아침에 좀 추우셨죠. 여기가 중앙관리라서 미리 틀어놓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핫팩을 미처 준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는 강의안을 다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공부하시고 저희 그 트렌드를 읽어야 우리 치유도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지 20일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청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 다양한 단체, 산림, 임업 단체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치유 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25년도 복지정문업 그 위탁사업 비용을 깎였습니다. 네, 그런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 트렌드를 읽어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지 정부 쪽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제안드렸던 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은 우리가 하겠다 알아서.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내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 뭐 근로복지법을 준수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포트 해주실 부분을 좀 해주셔라 하고 제가 몇 개 안건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따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SG에서 거버넌스의 투명한 경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또 의결할 안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주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영도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삼영 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현희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호연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회장님이시며 대구지회장이신 남상용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지회 왕금옥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지회 김명희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민자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2020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셨고 협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습에 협회원 모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임희경.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28일에서 2024년 11월 29일까지였고 총 사업비는 1,815만 원이며 심사위원과 5팀을 선정하였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 수상직까지 인쇄를 완료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색자금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회 자료 5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아카데미.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예상 배정액 2억 원입니다. 사업 횟수는 총 516회며 수혜 인원은 총 1,325명에게 녹색자금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제 감사 오늘 보고는 2025년 1월 14일 우리 협회로부터 제출된 여러 가지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결산서, 재산명세서, 또 관련된 회계사항, 이사의 사업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정확하고 이상 없음을 잘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시간 관계상 급한 일 계신 분들 계셔서 가장 중요한 5호 의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비 인상 승인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네, 제5호 의안입니다. 협회비 인상안으로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 정관 제25조 사항에 의거 협회비 인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총회 자료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회비 인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의 대외적 홍보, 회원들의 역량 강화, 보수교육 실시, 지혜 활성화 등 협회 업무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앙회와 지혜가 별도로 회비를 각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중앙회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상 사유로 정했습니다.
인상안입니다. 가. 2025년부터 이 회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정혜원의 회비는 월 만원, 연 12만원, 준혜원의 회비는 월 5천원, 연 6만원으로 하고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규 회원의 회비는 가입일이 속한 달부터 하여 당일연도 남은 개월까지 산정하고 매년 1월을 모든 회원들의 회비 납부 기간으로 정한다. 라. 2024년 중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한 달부터 남은 달수를 산정하여 2025년 회비를 계산한다. 마. 협회비의 인상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위 사항에 대해서 회비 인상안을 승인받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문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우선 투표를 하시기 전에 내용 이해를 위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 남산로입니다. 협회비 인상 라에 2024년 중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한 달부터 남은 달수를 산정해서 2025년 회비를 계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4년에 10월 달에 그 회비를 낸 분이 있고 가입은 뭐 2022년이든지 이렇게 가입했는데 매달 이제 그때 가입한 달이 10월 달에 됐으면은 그 다음에 10월 달에 회비를 냈고 그 다음 달에 10월 달에 그 다음에 10월 달에 회비를 냈는데 이런 경우는 신규 가입한 회원은 예를 들어서 10월 달부터 가입했으면은 다시 말해 2025년 10월 달까지 돈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2월 두 달분만 이번에 2월 달에 내면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신규 가입한 분들이 있고 기존의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이미 회비를 납부해서 저희가 그 사무국에서 매번 한 사람 1년을 계산해서 그분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 많은 회원들을.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 또 사무국의 일을 편하게 하자고 24년 낸 거 그냥 끝난 거야. 25년 새로 내 이것도 부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일인지라 24년에 신규 가입을 했거나 내지는 기존 회원들도 중간에 내셨다 하는 경우는 25년 그해 만약에 24년 10월에 냈다 25년 10월까지 유지가 되고 남은 거 10월, 11월 두 달이잖아요. 월 만원씩이니까 2만 원을 더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10월에 가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내서 아예 25년까지를 완결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25년 올해 합격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게 월 산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5월에 가입을 했다. 그럼 5월부터 7월까지만 내는 겁니다. 7월에 가입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내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을 회비 납부하는 기간으로 제가 정한 거고 그때는 12만 원 연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충남협회 김현철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여기 회비 부분은 뭐 돈을 언제 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입회비 빼고 연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전국 협회들을 갈 때 5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지회 할 때 지회 나름대로 또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지금 일원화시켜가지고 전국협회에서 다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전국협회가 있고 지부가 있는 협회는 거꾸로 하거든요. 지회 활성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돈을 거출해서 거기서 일정 분을 전국협회에다 납품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거꾸로가 아닙니다. 근데 네. 그거하고는 거꾸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가 볼 때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이 전국협회에 들어와 있는 숫자하고 지역에 지금 들어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전국협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회에만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회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원 방식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지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은 약화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지회에만 가입해도 되는 사람들이 지회 자체를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그리고 각 지회 협회장님들의 어떤 동의가 일단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 이렇게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사실은 전제 조건이 전국지회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 회비를 올려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설명들이 지회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다 공론화된 다음에 여기서 좀 투표가 되면 좋은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충남협회에 있었는데 그냥 듣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그 협회장이신 분도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린다고만 들었지 왜 올리는 당위성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들어서 알겠지만 협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결국은 전국협회도 안 들어오고 지역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나 검토된 결과가 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24년도에 각 지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협회가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새로 달라질 일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렸고 그때 오신 분들에게는 매번 이 인상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설문을 받거나 제가 지회를 다니면서 조그마한 모임들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 역량 강화를 좀 강화해줘라. 그리고 우리 그 회비를 지회도 내고 여기도 내고 너무 복잡하다. 이거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각 지회장들께 설명을 다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지금 말씀해 주신 회원님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에서 의견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정이 된 이유는 이게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겠다라는 지회장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만 원씩 해서 12만 원에 대한 당위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비로 우리 상명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녹색자금을 그렇게 많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저 인건비를 안 내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걸 해줄 만한 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 사업을 우리 조백수 회장님 때부터 계속 진행해서 그걸로 간신히 지금 우리 사무국장의 월급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다 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혼자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래도 회장 항공비를 좀 줘라 할 경우에 제가 그거 안 받을 테니 그러면 그 우리 사무국장을 좀 도와줄 알바처럼 할 수 있는 교육국장으로 지명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주지만 그렇게 가끔 필요할 때 행사가 있고 이럴 때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것들을 운영해 봐도 사무국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없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회가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회비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회비의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일단은 수를 늘리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확장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인상권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회를 막 찾아다녔고 지회장님과 지회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밴드에도 공지를 좀 했고 물론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 했는데 일하고 난 다음에 돈 올려 하십니다.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올려라 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누군가의 열정페이를 이용해서만 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할 테니 하고 있으니 도와주셔라 하는 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해 연차에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가장 먼저는 회원들께서 이건 양분돼가지고 영도 내고 저도 치유농업사협회 가입돼 있습니다만 중앙회에다 또 내고 지회에다 또 내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 중앙에 냈어? 지회에 냈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걷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구지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깔끔하게 지회에서 딱 걷어서 줍니다. 저희 너무 편합니다.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다시 그 배분되는 금액만큼 내려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나는 지회에는 가입하고 싶어. 근데 협회 중앙회까지 할 일은 없어. 그런데 제가 20날도 가서 저희의 인권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 녹색사업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강사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그 혜택을 그러면 지회에만 가입하신 분들은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고려하다 보면 저희는 결국 하나로 뭉치지 못합니다. 지금 숲해설가협회가 안타깝게 자꾸 분열된다 얘기를 저도 그날 듣고 왔는데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 중앙의 결속력을 좀 강화하자는 거고 이것이 중앙의 결속을 강화해서 너희가 뭐 권한을 불려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로 얘기를 모아야서 그리고 지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래서 지혜 활성화를 하되 조금 더 회원들이 편안하게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건도 상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서울지회에서 온 최윤석입니다. 제가 궁금한 한 가지는 이제 협회협의 인상 사유 중에 보시면은 첫째가 선임지회 대외적 홍보, 회원들의 역량 강화, 보수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장님께서 대외적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회원들의 그 역량 강화나 보수 교육에 대한 어떤 세부 일정이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정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질문 주셨고요. 홍보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 저희 그 해피 지금 현재 김종철 이사님을 제가 홍보이사로 임명을 하고 각 지회에 활동하시는 거 유튜브도 개설을 했고 홈페이지도 저희가 그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이사님들한테 또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장이 어디 가서 또 스폰 받아와서 매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일 뿐더러 홍보 비용으로 이제 그 이사님이 다니면서 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다른 인건비는 못 드리더라도 개인이 드론이랑 다 샀어요. 장비 이거 이쁘게 찍겠다고. 저도 처음에 사달라 하시는데 그래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망설이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참지 못하고 다 사서 이 퀄리티 높이겠다고 찍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녹색 사업 할 때는 거기서 저희가 또 비용을 드리고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니실 때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사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대한 것은 이외의 홍보에 대해서는 뭐 저희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 개선할 때 기술자 쓰는 부분 그런 것들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 강화는 너무나 중요하죠. 2025년에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사회청에 가서도 우리가 이거는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매월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면 제가 부회장 할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이걸 좀 정착시켜서 선생님들께서 워낙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매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회장님 조금 멈춰주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멈추면 그 밑에 우리 회원들께서는 또 너무나 바라시는 거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 해서 매월 한 건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1박 2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할 건데 하반기에는 숙박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는 숙박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수용 가능한 곳이 숲체험밖에 없는데 숲체험까지 매번 대전에서만 할 수도 없고 뭐 돌아간다고 해도 중간에 멀리 이동하기는 좀 힘이 들어서 단일로 할까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을 지금 계속 짜고는 있지만
확정이 안 돼서요. 곧 저희가 올릴 겁니다. 연간 일정을. 그리고 계속해서 설문을 받아서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명상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찾으려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유명하다더라 너무나 많고 배우는 데도 다르니 협회 중에서 중앙회에서 하나 일괄돼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격 과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조금씩 안건도 주십시오. 의견도 주시고 저희가 고민 저희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집단 지성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만큼은 진흥원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림치유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면 그때 보수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넣습니다. 안에. 그래서 의무화되면 그때 산림복지진흥원이 1차적으로 그거를 맡겠지만 산림청으로부터 2차적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협회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들었지만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고 보수교육 저기다 맡겨도 괜찮겠는 걸 일하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지회 조정칠입니다. 네. 저가 이제 총회라든가 뭐 이렇게 참석한 건 이제 처음인데 굉장히 협회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협회랑 비해서 협회비가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올린 이 협회비 인상비가 장황하게 내년에 뭐 할 거다, 앞으로의 우리 한국산림지도사협회, 치유지도사협회가 뭔 일을 하겠다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너무 눈치를 봐서 그냥 월 회비 해서 연 12만 원인 건지 눈치를 봐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할 일이 많으면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가서 해보니 이렇다 또 올리자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잘 조절은 되셨겠지만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 같은 거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먹국으로 만들었고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월 10,000원으로 했고요.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월 10,000원,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럼 재정사업 어떻게 할 거냐? 컨설팅 사업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해서 모든 협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비로 되지만 그렇다면 또 회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일을 많이 할 때 회원 가입해야겠구나라는 마음들을 먹으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역량 강화다라는 것, 그리고 보수교육이 만약에 입법 발의가 되고 보수교육이 정해지면 또 저희에게 큰 재정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간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보면서 시범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보면서 하나씩 적어가고 그것들을 확정시켜서 연간 일정을 곧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이렇게 협회가 중앙회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연간 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이런 일들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바꾸시잖아요. 가능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의 신미선입니다. 지금 이제 회비가 인상안이 가결이 되면 매월 1월 이게 회비 납부 기한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그러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다 기존에 회비를 냈던 분들 몇 월달에 회비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에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신가요? 1월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들은 들어오면 1월에 하겠지만 2월에 들어오는 사람은 2월부터 계산해서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24년도에 이미 낸 분들 24년 7월에 나는 회비 1년 내서 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있다가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아예 다 마무리를 하겠어 25년 거 하면 7, 8, 9, 8, 9, 10, 11, 12, 5만 원을 추가해서 내면 25년께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올해 7월까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연회비를 받아서 지회에도 이제 일부 나누는데 그 시점이 너무 애매해질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도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2만 원을 받을 때 7과 5로 나누어서 지회에 7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12만 원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7대 5라고 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맞아지는 부분을 지회에 내려보내드릴 겁니다. 그 비율대로. 물론 딱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몇 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비율을 7대 5라고 하는 비율로 12분의 7, 12분의 5 그 분량으로 어떤 한 회원이 4만 원을 냈어요. 추가로 더 25년도 거에. 그럼 그 4만 원에 대한 12분의 7, 12분의 5를 나누어서 지회로 내려보내드릴 겁니다.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런데 기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7월에 내신 분, 8월에 내신 분, 9월에 내신 분 내는 시기가 다 다르면 그때 낼 때마다 이걸 배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낼 때마다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과도기는 이게 정리가 되려면 그래서 제가 26년부터는 이게 가결될 경우 매년 1월을 회비납부의 그 기한으로 정한다라고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 그럴 수 있겠죠. 2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24년 10월에 회비를 냈어. 그럼 25년 10월에 또 내면 이 2달 남잖아요. 그 2만 원에 대해서도 배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과도기는 거쳐야 26년 1월부터는 모두가 똑같이 1월로 정리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지의 김영주입니다. 지금 다 그게 형평성에 맞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제안입니다. 네, 2월 보통 1월에 시험 쳐갖고 2월에 합격자 발표나면 그때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냥 1년 회비를 다 받고 그냥 연간 회원으로 이렇게 바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달수를 개월수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협회에서도 일을 하기가 힘들 거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그거 뭐 n분의 1과 5만원, 7만원? 그 비율 나눠서 받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6월, 7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한번 가입해볼까? 하면은 그 돈이 아까우면 또 기다렸다가 그냥 1월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연간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연간가 어차피 그러니까 7월에도 12만원, 6월에도 12만원, 무조건 12만원으로 받자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 안을 물어봤어요. 근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간으로 해서 제가 이제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이제 뭐 명예회장 하면서 어떻게 거기는 CMS를 해가지고 매월 받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가 없기는 했었는데 그걸 하면 또 사무국의 일도 늘어나고 하니까 제가 그냥 CMS 또 신청하는 것도 일이고 해서 그냥 그 지금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을 드린 건데요. 우리 지금 김영정 선생님은 본인이 사무국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너무나 절실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분들은 또 이거를 아유 왜 내가 7월에 냈는데 또 다음 해에 금방 12만 원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그 주선알이 튕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1년 정도 사무국에 힘들겠습니다. 1년 정도.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아니고요. 그래서 1월에는 정리 한 26년 1월부터 정리가 딱 됩니다. 예. 한 번은 과도기를 좀 거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해봤어요. 도서관에서 해봤더니 1년은 고생합니다. 사무국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오는 거 다 잘라가지고 배분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26년 1월부터는 정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안합니다. 뭐 교육비를 50%를 DC 하면 회원 자연히 중앙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혜는 가입하고 싶은데 중앙회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혜 준회원으로 그 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충북지회에서도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해서 중앙회에서 돈을 내려보낸다면 그 중앙회는 가입되는데 지혜에서 가입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게 지금 저희가 내는 거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따갑지만 아프지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겠다.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예,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교육비도 사실 이번 그 24년도에 벌써 했잖아요. 차등 두어서 준회원과 정회원 간의 차이를 두니까 그 덕에 또 회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면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표에 있어서 그 참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열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개표를 할 때 같이 이쪽으로 오셔서 네, 개표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원분들은 제외하고 일반 정의원분들께서 각줄 맨 앞에 계신 줄당 한 분씩만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개표 작업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만 빼면 되겠네. 반대만. 스카닝이 천만 확인했어요. 이거 저랑 반대. 반대 여기 있습니다. 반대. 밖에 계시는 분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요. 예.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두구두구두구 할까요? 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1표, 반대 7표. 제5호 이안에 대해서 협회의 인상안이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지회를 설립 중인 설립준비위원장 김동원이고요. 거의 일당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누구실까요? 주요 임원들은 좀 소개해 주시죠. 저기 우리 여기 계신 분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경남이 좀 넓게 퍼져 있어서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조직을 짰고요. 우리 서부 부회장을 맡아주실 김동순 선생님이십니다. 마이크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어디 지어주고. 다음은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주실 현재 사무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향후 경남협회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할 건데 종합산림복지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나성윤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성윤입니다. 다음은 이 중에서 키가 제일 커 보이는 우리 진주에 활동을 해 주실 강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입니다. 진주 속에 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 가도 빛나는 미모를 발휘하시는 우리 사무국장을 맡아주실 조원주 선생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쁘게 잘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작년에 내가 한다 해도 말을 안 듣고 마이크 잘못 서툴러서. 그러니까 저도 자격증 취득한 지는 좀 됐는데 작년에 받았습니다.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 작년에 이제 신청했고요. 가입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녕이고요. 하다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막 시작하는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들입니다. 이런 선배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임장 20명? 20명, 참석 9명, 10명, 네, 무려 30명의 총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총회가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는 게 지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는 왕금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각자 알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사무국장 신미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 김백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지회원 황정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하동문 아닌가요? 이하동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학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영입니다. 네, 최달수입니다. 닉네임은 수달입니다. 이름을 거꾸로 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 박상영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쫄병 회원입니다. 감사 아무것도 못하고 회원입니다. 서울지회 박상영입니다. 저희는 현재 2명이 잠깐 나간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회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경기지회에서도 역시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회장님하고 저희 그 지회분들이 저번 주에 그 태안의 천익보수목원에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수 분류, 분류학, 그러니까 수목 분류학 그런 것도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맨발 걷기를 이제 바닷가에서 했거든요. 네, 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저는 촬영을 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만 살아남아서 네, 저만 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고양시에 있는 일반 회원 차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 있는 조병칠입니다. 다행히 늦게 가입한 게 다행이네요. 잘못했으면 감기 들릴 뻔했네요. 이렇게 사시다 보면 새옹지마가 많더라고요. 올해도 여러분들께 많은 기회가 와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지회 요번에 회장이 된 김명희입니다. 저희가 아마 행사할 때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체 회원이 13명이었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지금 장진영 선생님이 아마 제일 따끈따끈할걸요? 어제 가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회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무국장을 맡은 우리 윤미정 선생님을 윤지영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가입하자마자 사무국장단 윤지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입한 울산 장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구주에서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네, 대구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강기영입니다. 하여튼 멀리서 다 오셨는데 설 연휴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충북지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조백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백수 옆에 백조 신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준수한 신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규입니다. 충북지회장 박성진입니다. 경례. 저는 대전 충남 세종
지혜 회원들입니다. 같이 인사하고 각자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여기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많은 회원들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도 쾌쾌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안건 처리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금오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충남지에서 부회장 맡고 있고요. 이번에 충남지에는 새로 이렇게 회장단을 꾸려서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지회가 사실은 여기 지금 본토인데 이렇게 4명밖에 안 와서 상당히 좀 창피하네요. 제가 볼 때.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 회원은 카톡으로 해가 103명 정도 되고 준회원 포함해서 그리고 정회원이 모일 때는 한 50명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그 관계에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이제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제 끌면서도 2번 질문한 게 그래서 질문했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회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인상하는 그 이만희 인상해갖고 되지도 않을 텐데 사실은 그거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끌어가는 게 보면 상당히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좀 이제 설득을 해서 전국지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행덕입니다. 해피가 생기면서 회원 가입을 자격증도 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와보고 싶어하는 부산, 아름다운 부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딱 4명 왔습니다. 네, 저는 부산지회 설립하고 2024년도까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초코파이 김영정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바다에서 변발 걷기 했는데요. 온천장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목감도 하고 때도 뱉겠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온천장도 좋으니까 바다만 오지 말고 한번 여행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승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좀 전에 성달 선생님께서 온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온천장에 살고 있어서 아주 따뜻한 온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맨발 걷기는 아니지만 온천천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부산에 놀러 오십시오. 제 이름은 정분양이고요. 그냥 치유가 좋아서 그냥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천에 살고 있는 이고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지의 정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김천에서 오셨는데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네, 이렇듯 경북은 좀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전국 이렇게 모임에 오면은 경북지회가 사실은 크게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네, 모두 25년에는 행복하시고 복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